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빰빠바바바밤. 여러분, AMD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최근에 라이젠 프로세서를 비롯해서 AMD의 CEO인 리사수 박사로 또 유명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MD 관계자를 모시고요.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MD CPU 세일즈 팀에서 채널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효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네, AMD는 50주년을 이번에 맞이했잖아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저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네, 같은데요. 여기 떡하니 가운데 그렇죠. 있어요. 네. AMD 50주년을 맞이해서 한정판으로 공급되고 있는 라이젠 7 2700X 골드 에디션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정판이면 좀 더 특별한가요? 아, 예, 당연히 특별한 요소가 있고요. 일단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 버전하고 다르게 AMD의 CEO이자 프레지던트이신 리사수 박사의 사인이 새겨져 있고요. AMD 50주년 기념으로 제공되는 티셔츠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 쿠폰이 포함되어 있고 15만 원 상당의 그 유명한 신작 게임들 2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MD의 과거와 또 미래의 변환점을 찍는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소개에서 AMD 코리아 CPU 세일즈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AMD가 사실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 내에서 저희 회사 내 공식 명칭으로는 컴포넌트, 클라이언트, 채널 세일즈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시장에 유통되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라이젠, 그 다음에 라이젠 스레드리퍼, 그리고 에슬론 CPU 제품군의 세일즈와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애사심이 뿜뿜 하신 게 느껴져요. 네, AMD가 지난 50년간 선보여왔던 의미 있는 모델이나 뭐 일화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근데 50년이라는 그 긴 역사의 시간을 그 단편적인 것 몇 가지로 추려낸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방대한 시간이잖아요. 역사가 깊은 기업이다 보니까요. 근데 그 중에 보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법한 좀 주요 사건 몇 가지를 비교적 최근 걸로 정리를 하자면 한 5가지만 꼽아볼게요. 첫 번째로 2000년도에 세계 최초로 1GHz의 속도를 돌파하는 CPU 제품을 선보였고요. 이어서 2003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X86 기반의 64비트 CPU 제품을 선보인 바 있고요. 이어서 또 2007년도에는 X86 기반의 네이티브 쿼드코어라고 하면 코어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이걸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 내놨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2011년도에 굉장히 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APU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기존의 CPU라고 하면 어떤 연산 작업을 진행하는 제품으로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눈으로 보고 작업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CPU 안에 포함한 APU 제품을 저희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지금 많이 사랑해 주시는 라이젠 프로세서를 2017년도에 데뷔했고요. 그렇군요. 사실 오늘 AMD를 정말 사랑하고 또 애정하시는 분들이 저희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현재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은 이 50년이라는 그 말의 무게감 자체가 벌써 굉장히 역사 깊은 기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오늘 있잖아요. 자세도 굉장히 각 잡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라면 역시 일단 첫째는 AMD가 이렇게 무려 50년의 역사를 가진 역사 깊은 기업입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캠페인이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또 얻고자 한정판 CPU 및 그래픽 제품을 내놓은 것도 있고 더 그 일반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도 50주년 기념으로 인기 게임 타이틀 2종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알찬 구성들이 있는 이벤트들이네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50주년이면 정말 대단하고 또 어찌 보면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록이잖아요. 근데 사실 AMD보다는 라이젠이 더 인지도가 높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말씀해주신 50주년 글로벌 행사 외에도 이 국내에서 AMD의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마케팅 계획이 있나요? 요거는 아마 말씀드리기가 조금 길 것 같아요. 조금 뭐한 얘기지만 사실 AMD가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집을 비워놨던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이 한동안 사실 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랬다가 2017년도에 라이젠 시리즈를 드디어 이제 선보이게 됐고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 돌아온 거죠.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중인 거고요. 보통은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초기 단계에는 프로덕트 마케팅, 제품 마케팅을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실제 제품이 먼저 하이라이트를 받고 그 후에 이어서 브랜드 자체를 또 홍보하는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단계가 위치하고 있는 수준이 프로덕트 마케팅이 어느 정도 그래도 궤도에 좀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어서 올해 마침 또 50주년이고 하니까 이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한다라는 취지에서 AMD 50주년 캠페인을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의 행사라고 하면 뭐 크게는 많은 분들을 저희가 찾아뵙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플레이 엑스포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메인 스테이지의 시스템이 라이젠 기반 시스템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게임 대회를 진행을 해본 바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그 시스템을 이제 다른 분들께서 체험도 해보실 수 있게끔 마련을 해놨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동국대학교에서 e스포츠 페스티벌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 라이젠 시스템으로 행사를 진행을 한 바 있고요. 아직 뭐 어디에 어느 게임입니다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게임사들과도 상당히 좀 코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시 예정인 게임에 이제 기자간담회 같은 행사들이 사전에 진행이 되는데 그런 행사에서도 현장에 저희 라이젠 시스템을 배치해서 이만큼 라이젠이 게임을 구동하는 데 적합합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또 저희 베타뉴스 TV를 통해서 AMD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최근에 라이젠으로 대표되는 AMD 프로세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할 때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제품이 열일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저와 같이 제품의 기술력이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세일즈 마케팅 담당자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제품 자체가 뛰어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라이젠이 제품이 좋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 근래 컴퓨터 제품에 대한 사용 패턴을 놓고 보면 유튜브로 대표되죠. 사실 우리도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될 거고요. 이런 동영상 콘텐츠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을 빠르게 하기 위한 5G 네트워크도 많이 도입이 되고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문자나 그림, 사진보다 동영상은 처리해야 될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처리할 데이터량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 자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컴퓨터도 안에 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 코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CPU 제품이 등급이 뭐 중간급이냐 높은급이냐 아니면 아예 다른 세그먼트의 제품이냐 이런 걸 나누게 되는데 라이젠 제품이 코어가 경쟁사 대비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이 됩니다. 코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도 존재를 해요. 이제 머리가 몇 개 있고 팔이 몇 개 있는가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머리 하나, 팔 하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근데 저희는 머리 하나에 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라고 치면 과연 어느 쪽이 더 효율이 좋을까, 어느 쪽이 성과가 더 좋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현재 시대상에 많이 부합되게끔 제품이 나와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게임을 많은 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주요 목적 중에 게임이 있는데 게임들조차도 요즘은
더 화려한 효과, 더 뛰어난 그래픽을 보여주기 위해서 멀티코어의 활용률을 점점 높이는 추세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게임용으로도 라이젠이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죠. 역시 인기 있는 제품은 그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코드명 불도저로 시작한 AMD FX 시리즈는 라이젠 이전까지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전 아키텍처와는 다른 이 라이젠만의 가장 큰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또 슬픈 내용이 하나 있죠. 오늘 계속 슬프네요. 옛날을 생각하면 슬퍼지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 기뻐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를 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커요. 완전히 개념부터 다른 방식이거든요. CPU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가 CPU가 일을 하는 작은 단위의 명령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중이 큰 단위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도 달라요. 근데 이제 라이젠의 구조를 일컬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레고 블록 같은 구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작은 덩어리를 이어붙이고 확장해 나가는 구조에 굉장히 유리한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효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제조할 때 생산에 따르는 어떤 비용 절감 효과,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시장을 하나의 기술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효율이 높으니까 제품을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젠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마 올해부터 많이 빛을 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최근에 또 화두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이 안에도 또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요. 그러고 기대주네요, 이 친구.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시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님께서 이런 작업을 많이 시키시네?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이런 명령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라고 해서 결과물을 미리 대기해놔요. 굉장히 또 똑똑해졌네요. 그랬다가 오다가 들어오면 바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결과치를.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빨리 원하는 결과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제품이기도 하네요. 저도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저희 IT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불도저의 CMT 구조를 버리고 또 SMT 구조로 오면서 성능이 많이 개선이 이루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IPC 성능이 그리 높지는 않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 7나노미터 공정의 젠2 아키텍처에서는 이 IPC 성능이 개선될 것이라는 소문이 좀 들려요. 어떤 부분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잠깐 제 아들 사진 좀 한번 보고 숨 좀 고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차세대 제품에 대한 거는 제 명줄이 달려있는 내용이라서요. 오늘 굉장히 독특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계세요. 제가 마스크라도 하나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오늘 모자이크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사명을 걸고 해주세요. 다음 세대의 제품은 이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7나노 공정으로 이행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더 미세 공정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상당한 수준의 성능 차이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개선이 아니라 향상으로 좀 말을 바꿔야겠어요. 왜냐하면 개선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감이 그렇잖아요. 기존에 안 좋던 게 좋아지고. 계속 슬퍼지는 어감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향상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충분히 좋았던 것이지만 더 좋게. 그러니까 본사 메시지 중에 이제 베스트를 더 베스트하게 만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요. 사실 기존에도 훌륭한 제품이었고 앞으로는 더 훌륭한 제품을 제공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톨을 하나 달아놔. 자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정도로 지나갈까요? 저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답변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현재 라이젠의 높은 인기도 그렇고요. 7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요. 이번에 젠2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3세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현 라이젠의 경우에는요. 가격 대비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또 받고 있는데 라이젠 3세대의 가격은 또 어떨까요?
사실 저는 가격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네. 가격은.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본적인 논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쓰시는 오늘 안전한 답변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품이 얼만큼 소비자분들께 기대치를 충족을 하는 성능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얼만큼 충분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유동적이에요. 아, 유동적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가격은 아닌 거예요? 본사에서 매겨지는 가격은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께서 체감하시는 가격은 정말 심하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뭐 단적인 예로 저희 거가 아니라 뭐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도 기존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랐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뭐 저희는 벌어지지 않도록 물론 최선을 다합니다만 만약에 물론 굉장히 행복한 상상입니다만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수준보다 너무 많은 인기가 발생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이 부분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네요. 젠2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3세대 언제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또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에서 AMD CEO인 리사수 박사의 기조연설이 또 예고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때 발표될까요? 우선은 그 다음 주에 컴퓨텍스 2019 행사에서 그 기조연설, 보통 키노트라고 표현을 하시죠. 올해 1월 달에도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CES 행사에서도 리사수 박사께서 기조연설을 진행하신 바 있는데요. 뭐 컴퓨텍스 행사에서도 기조연설 하시는 걸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을 발표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외비예요. 베타뉴스 구독자분들만 위해서 살짝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앞전에 곤란한 질문에 답변 드렸을 때하고 제 워딩이 조금 변화됐다라는 걸로 뭐 눈치상 파악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는 걸로. 저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AMD는 2020년까지 기존의 AM4 규격의 소켓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업그레이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라이젠 CPU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이후에는 CPU 소켓의 규격 변경이 확정되어 있나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확정을 해놓은 것은 2020년도까지 현재 이용 중인 AM4 소켓을 유지한다라는 것만이 존재해요. 이후에 어떻게 바뀔 거다, 계속 갈 거다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쯤은 그래요. 답답하셨을 테니까 제가 개인적인 취지의 답변도 한번 드려보죠.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변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인터페이스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는 DDR4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21년도쯤에는 DDR5가 데뷔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근데 사실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메모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바뀌면 그때쯤에는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발맞춰서 변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물론 제가 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하나 꼭 전달드려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게. 근데 어쨌거나 2020년 이후에 대한 건 아직은 먼 얘기예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이 군대를 갔다 오셔도 안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러면 컴퓨터를 구입하실 분들이 어떤 거를 뭐 구입을 하면 되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그냥 AM4 마더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이유가 사실 충분해요. 현재 기존에 판매 중이었던 1세대, 2세대 라이젠 CPU뿐만이 아니라 올해 데뷔하게 될 3세대 제품, 그리고 내년에 데뷔하게 될 것 같은 그 다음 세대 제품까지도 현재의 AM4 보드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라고 해서 뭐 펌웨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그대로 그 보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굉장히 구입하시기에 찬스가 좋은 게
아까 AMD 50주년 프로모션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팁인가요 여기서? 네. 하나 제가 맞아요. 네, 팁인가요? 깨알 같은 진짜 알겠습니다. 네, 주의하세요. 현재 메인보드에 대해서 엄청난 할인 혜택을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어요. 현재요? 네, AMD 네. 50주년 기념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주요 컴퓨터 쇼핑몰을 방문해 보시면 네. AMD 라이젠 CPU를 이용할 수 있는 AM4 마더보드를 모델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네. 5만 원까지 할인되는 혜택이 있어요.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현재 라이젠 시스템으로 인해서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맥시멈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게임 증정되는 게 한 15만 원씩 되거든요. 네, 그렇죠. 메인보드 또 한 5만 원 정도 할인되고 하면 이게 이런 이득이 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잘 나오셨네요.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기술적인 얘기만 좀 나눈 것 같아요. 약간의 사적인 질문을 제가 또 받아왔어요. 네. 장패드와 또 쿠션 등 친근한 이미지로 호응도가 높았던 AMD 라이젠 걸 캐릭터는요, 전 세계적으로 AMD 매니아층이 취향을 저격하는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네. 이번 50주년 기념 프로모션에서는 또 보이지 않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라이젠 거를 볼 수 없는지 꼭 물어보라고 베타뉴스 IT팀의 박모 기자님께서 질문을 직접 적어주셨어요. 네. 그 라이젠 걸 캐릭터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었냐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생기발랄한 캐릭터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번에 주제가 주제인 만큼 50주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묵직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창립 5주년이면 아주 그냥 생기발랄하게 진행하겠죠. 네. 무려 50년인데 거기에는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향후에도 라이젠 걸이 등장하는 이벤트가 지속이 될지 어떨지는 아직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좀 들리네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박모 기자님께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찾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창립 50주년과 함께 높아진 인기를 이어갈 젠2 아키텍처 기반의 3세대 라이젠 CPU가 예정되어 있는 등 2019년은 AMD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올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도까지는 라이젠의 입장이 이랬습니다. 좋은 대체제가 되어라. 그러니까 시장에 경쟁사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젠이라는 좋은 대체제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많이 설득해라라는 게 포인트였고 올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올해는 디폴트가 되어라. 기본값이 되어라라는 게 본사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그러니 파트너사들과 함께 잘 코업을 진행을 해서 시장의 표준이 되어라라는 게 키 메시지였거든요. 실제로 그걸 이행하게 되는 게 하반기의 그림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경쟁 업체가 둘밖에 없는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이라는 건 정말 엄청나게 향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차세대 제품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였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40%를 갔으면 새로 나올 강력한 제품으로는 50%를 넘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AMD CEO인 리사수 박사가 국내에서도 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아직 극히 드물어요. 네, 부장님께서는 또 직접 만나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일단은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셔서 제가 그분의 이력이나 이런 내용을 열거하기보다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제가 겪어봤던 내용을 짧게나마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일화예요. 물론 저도 그분을 뵐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뵀을 때는 나름 또 사진도 찍고 그런 때도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인증 사진인 것 같아요. 올해 1월 달에 본사 회의 때 한번 진행했던 옆에 건데요. 계신 분이 리사수 박사님. 근데 부장님 맞으세요? 이때 제가 약간 술기운이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한국에 조용히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전체 각 파트별로다가 모여서 네. 내부적인 이제 업무 보고도 진행을 하고 회의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회의가 있을 때 보통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네. 각 파트별로 맡은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본사에서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우리 지금도 투자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잘해봐. 약간 안주하는 느낌. 인리학에 좀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네. 전혀 그렇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답변이 그거면 돼? 부족하지 않겠어? 충분해? 이런 식으로 3번을 되물으시더라고요. 약간 이제는 이사수 박사님의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그때 확실하게 뭐랄까 그 카리스마라는 게 네. 아무나 갖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네. 본인께서 믿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굉장히 단편적인 일화 한 부분인데도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다라고 느껴져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AMD 코리아 CPU 세일즈 팀의 이상효 부장님과 함께 AMD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CPU의 동작 클럭과 코어 수를 늘리면서 I사와 경쟁 구도로 프로세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AMD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서 빠질 수 없죠. 네. 돌발 질문! 네, 놀라셔야 되는데. 굉장히 놀라시지 않아요? 이제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현재 최고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엔지니어라고도 평가를 받으시면서, 저는 AMD에도 몸을 담고 있었던 짐 켈리가 지난해 인텔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관계자로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뵌 분이 아니라서 그러기는 한데 네. 젠 아키텍처 개발에 정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외에도 AMD는 함께 하신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굉장히 여러분이 계셨어요. 몇백 분이 이걸 같이 개발을 하신 거거든요. 여전히 그 다른 분들이 AMD에서 굳건히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걱정하지 않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인터뷰에 함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하시기 곤란한 질문들이 꽤 많았는데 아들분 사진도 좀 보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함께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한 보람이 또 있네요. 마지막으로 베타뉴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AMD처럼 베타뉴스도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역사 깊은 IT 전문 미디어거든요. 깊이 있으면서도 보기 편한 IT 미디어 베타뉴스. 감사합니다. 네. 베타뉴스를 통해서 저희 AMD 라이젠 관련된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진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요. AMD 50주년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젠 컬 말고 저희가 좀 무게감 있는 걸로 좀 더 무게감 있는 느낌으로 네네네 챙겨왔는데 여기 놨어야 되는데 우리 SK 과장님 이 어색한 전달함은 뭐죠? 원래 그런 맛에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방송이죠.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AMD 5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쿠션이거든요. 제가 살짝 만져봤는데 좋더라고요. 아주 보들보들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마우스패드가 있는데 깔끔합니다. 네, 저희 기자님께서 이 장패드에 라이젠 걸이 없다고 그렇게 상심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그 화이트 펜을 하나 사다 드릴게요. 이제 보고 그리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스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